자,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에서 다루었던 Modified Nodal Analysis 이걸 코드로 구현해 볼 텐데요. 사용할 언어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파이썬을 사용할 것입니다. 파이썬이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많고 사용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걸로 개발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먼저 개발 환경부터 설정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웹 브라우저를 하나 띄우시고요. 먼저 파이썬을 깔아야겠죠. 그래서 파이썬을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면 이렇게 다운로드 창에서 여러분들의 운영체제에 맞는 파이썬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3버전대하고 2버전대가 있는데요. 그냥 3버전대를 같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3버전 때는 지금 최신 버전이 3.9.4 버전까지 나와 있네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냥 까시면 돼요. 뭐 설치하는데 큰 문제는 없고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뭐 일반적인 폴더에 디폴트 폴더에 그냥 경로에 그냥 깔리게 될 거예요. 어디에 깔려도 큰 상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경로 설정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폴더에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필요한 게 뭐냐면 파이썬 개발 환경입니다. 파이썬은 파이썬을 실행시켜주는 그냥 도구이고요. 도구가 아니지, 언어이고요. 그 언어를 이용해서 뭔가를 개발할 때 필요한 디버깅도 하고 코드도 짤 수 있는 그러한 개발 툴 IDE라고 통상 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파이참을 사용할 겁니다. 파이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JetBrain에서 만든 전문 개발자용 파이썬 IDE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깔아주시면 돼요. 여기 커뮤니티 버전 공짜니까요. 깔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파이참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 통상 어떻게 나오냐면 이러한 형태로 이제 나올 겁니다. 여기 이제 저는 이미 사용한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여기가 비어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new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되는데 만드는 방법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경로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디폴트 경로는 여러분들의 사용자 폴더 밑에 파이참 프로젝트 밑에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네임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dest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때 밑에 나오는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해집니다. 이건 그냥 개발 환경일 뿐이고요. 파이참은 개발 환경일 뿐이고 이 개발 환경에서 파이썬을 어떤 것을 이용할지 요거는 이제 따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 작업을 해주는데 여기 New Environment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드랍박스가 있는데 이걸 클릭해 보시면 Virtual Environment에서 Virtual env 그 다음 PIP Environment에서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콘다라고 있습니다. 이건 아나콘다를 말을 하는 건데 아나콘다가 뭐냐면 파이썬 패키지를 여러 개 모아가지고 사용자들이 쓰기 쉽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즘에 이제 딥러닝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 그런 것들 하기 쉽게끔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딥러닝 하시는 분들은 콘다를 설치해서 아나콘다를 설치해서 거기에 텐서플로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파이토치 같은 걸 설치해서 많이 개발들을 하죠. 우리는 이제 콘다를 설치하지는 않았고 그냥 파이썬만 설치했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버추얼 인바이러먼트. 요걸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여기 베이스 인터프리터에 여러분들이 깔았던 파이썬의 버전이 보일 겁니다. 파이썬 뭐 3.9. 얼마가 보이겠죠. 그걸 그냥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 놓고 여기 이제 여기 어디에 버추얼 환경이 깔릴 것인가를 여기 물어보는데 뭐 기존 경로를 사용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로를 따로 지정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경로에는 거의 뭐 파이썬이 거의
여기 여러분들이 지정하신 파이썬이 거의 새로 설치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일단 해주시면 됩니다. 크리에이트 누르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프로젝트가 이미 생성되어 있고요. 이러한 형태로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가 생성될 텐데 좌측 창, 우측 창, 그리고 아래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여기도 아래도 창이 하나 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창으로 나뉘어 있고, 좌측에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창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main.py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 35pn210이라고 pH 커브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pH 커브가 들어가 있는 이러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파일 하나 제가 가져다 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external library라고 해서 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외부 라이브러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뭐 크게 이렇게 유심하게 여기를 볼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우리가 실제 외부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긴 해요. 근데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지켜볼 필요는 없고, 터미널에서 설치만 하시면 됩니다. 터미널, 여기 프로그램 옆에 터미널을 여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커맨드 프롬프트가 뜰 겁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맥이나 리눅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쉘이 뜰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명령어를 주시면 되는데요. 명령어는 pip install 이라고 하는 명령어, pip install 명령어로 이제 여러분들 원하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까는데, 라이브러리 이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를 깔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scipy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까시면 여기 이제 저는 깔려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이미 깔려 있다고 나오는데, 이게 뭐 이렇게 진행률이 표현되면서 깔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scipy는요, numpy라고 하는 게 깔려 있어야지 또 기본적으로 깔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깔게 되면 numpy도 자동적으로 깔리게 될 거예요. 사실 우리는 numpy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scipy를 깔면 numpy까지 같이 깔린다. 여기 보시면 numpy라고 돼 있죠. 두 개가 같이 깔린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scipy가 필요하고 numpy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우리가 플로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플로팅 하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그 라이브러리 이름이 matplot lib, matplot 라이브러리 해서 이것도 깔아주시면 돼요. 저는 이미 깔려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필요한 이제 라이브러리가 또 참고하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겠죠. 그것들이 자동적으로 깔리면서 원하는 라이브러리들이 다 깔려요. 그럼 여기 파이썬 패키지를 가보면 여기에 scipy, 그 다음 numpy, matplot 라이브러리가 다 깔려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까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개가 일단 깔려 있어야지 우리 이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렬 연상, 수치 해석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이런 scipy, numpy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준비를 하고요. 이제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pH 커브를 일단 읽어드려서 우리가 필요한 mu h 커브 혹은 h 커브만 필요하죠. 그죠? 사실은 그거를 갖다가 한번 뽑아내는 거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보관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거예요. 코드 맨 윗줄부터 이제 따라 내려가시면 되는데, 맨 윗줄을 보면 import numpy as mp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떤 소리냐면 nump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하겠다, 불러드리겠다, 사용하겠다라는 소리예요. C에서는 뭐 include 이렇게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umpy라고 하는 게 조금 이름이 기니까 약자로 mp로 쓰겠다라는 소리입니다. 밑에 matplot 라이브러리에서 pyplot 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약자로 plt로 쓰겠다는 소리고요. 세 번째는 조금 형식이 다르죠. scipy라고 하는 이러한 거대한 라이브러리에서 그 중에서 interpolate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만 끄집어 쓰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interpolate 이렇게 끄집어 썼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 우리가 자기 등가회로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이 뮤제로 공기 중에 진공의 투자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를 해놨죠. 4 곱하기 np의 파이. np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제가 위에서 봤던 numpy고요.
numpy의 파이라고 하는 게 3.141592 뭐 이렇게 되죠, 그죠? 거기 정의가 돼 있어요. 상수를 이제 갖다 쓰는 것이고 10의 마이너스 7승을 갖다가 지수 함수 표기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4파이 10의 마이너스 7승을 이렇게 쓴 거예요. 두 번째에 정의된 걸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 대괄호를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컴마로 해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이 컬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에 있는 게 키, 뒤에 있는 게 밸류 이렇게 되는데요. 키를 내가 이제 이 타입에다 키를 R로 주게 되면 0이라고 하는 게 반환되는 거예요. 뭐 키를 V로 주게 되면 1이 반환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왜 만들어 놨냐면 우리가 numpy를 사용해서 기본적으로 배열 연산을 하게 될 텐데, 이 numpy라고 하는 게 배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숫자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문자로서 뭔가를 구분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자를 숫자로 변환해주는 그러한 맵 같은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문자를 숫자로 변환해주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 자기 등가 회로에서 들어가는 요소는 릴럭턴스하고요, 기자력 소스하고 자소건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걸 기호로 R, V, I, V가 기자력 소스, I가 자소건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키워드를 정했고, 이제 역으로서 이제 숫자를 주면 문자를 반환할 수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R에 대한 건 1, V에 대한 건 2, R에 대한 건 0, V에 대한 건 1, I에 대한 건 2 이렇게 반환을 하도록 이렇게 또 쌍으로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numpy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이제 줄이 df로 시작하는 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함수를 정의하겠다는 소리예요. 함수 이름이 나오고요. 함수 안에 이제 인자 두 개가 나오는데, interpolation curve하고 어떤 숫자가 주어지게 되면 요 interpolation curve하고 특정 숫자를 이용해서 그 점에서의 미분을 구해주는 함수를 구해놓은 거예요. 사실 수학에서 커뮤트에서 완벽한 미분은 그 수학적으로 미분을 해서 수식을 집어넣지 않는 이상 완벽한 미분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뭐 pH 커브에 미분 수식이 이렇게 정의된 게 아니잖아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미분을 어떻게 구현을 하냐면 차분으로 구현을 합니다. 차분은 델타 x분의 f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로 구현을 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구현해 놓은 겁니다. 그때 델타 x를 갖다가 굉장히 작게 준 거죠. 1에 마이너스 6승. 그래서 실제 차분이 미분에 가깝게 구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분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오늘 다룰 핵심적인 이제 함수인데, pH 커브를 로딩하는 함수입니다. pH 커브는 기본적으로 텍스트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 구조를 보시면 1열, 2열이 되는데, 첫 번째 열에는 H, 두 번째 열에는 B, 이런 식으로 쌍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데이터를 구분하는 기준이, 여기 들어가 있는 기준이 탭 문자입니다. 탭 문자. 그죠? 첫 번째 데이터는 0에서 0부터 시작하고요. 탭 문자로 H와 B가 구분되어 있더라. 이걸 갖다가 우리가 불러들여야 되는 겁니다. 불러들여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숫자형 데이터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접근을 하면 통상 텍스트 파일 읽어서 첫 줄 읽고 두 번째 줄 읽고 하면서 B와 H를 구분하고 그걸 다시 숫자로 바꾸고 해서 뭐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 nump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는 굉장히 좋은 또 함수가 존재를 합니다. load text라고 하는 함수가 존재를 하고요. 특정 구분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를 읽어드리게 되면 얘를 갖다가 행렬 형태로 바로 읽어드려 버려요. 예를 들면 np의 load text file name, 어떤 이 파일을 이 역서다시티라고 하는 게 탭 문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탭 문자로 구분해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데, 데이터 타입은 floating float, 그러니까 정수형 함수, 정수가 아니지 부동소수점 형으로 읽어드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실제로 읽어드리게 되면 이게 지금 행이 38개죠, 그죠? 38 by 2 열이 두 개니까 38 by 2 행열로 얘가 읽어드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APG 데이터에 38 곱하기 2의 행렬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중에 첫 번째 열이 H가 될 거고,
두 번째 열이 B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뽑아내냐면 뽑아내는 건 아니네. 지금 이 작업은 뭐냐면 H와 B의 맥스를 갖다가 구하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pH 커브는 H가 6만에서 끝납니다. 그죠? 6만에서 끝났는데 실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게 되면 계산된 H가 6만을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pH 데이터가 6만에서 끝나게 되면 이 해수렴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pH 커브를 갖다가 조금 더 확장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기울기를 뮤제로로 해서 이제 쭉 올려줄 필요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해줄 건데 그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B의 맥스치, H의 맥스치 요거와 요걸 이제 구하는 과정이에요. 그건 어떻게 되냐? 맨 마지막 행에 첫 번째 열은 H가 될 것이고 맨 마지막 행에 두 번째 열은 B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맨 마지막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로 표현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에 맨 마지막에 첫 번째, 맨 마지막에 두 번째.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첫 번째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데이터를 10개 정도 더 추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 pH 데이터에다가 H와 B를 갖다가 추가된 이 데이터를 갖다가 계속 더해 나가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 추가가 된 데이터로부터 첫 번째 열을 통째로 뽑아내는 겁니다. 이 콜론이 통째로 뽑아낸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두 번째 열을 통째로 뽑아낸다는 열이죠. 그럼 이거는 전체적으로 H 값이 될 것이고 이건 B 값이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건 또 이 뮤, 그죠? 투자율을 원하는 거잖아요. 뮤 H는 B이기 때문에 뮤를 구하기 위해서는 B 나누기 H를 해야 되죠. 그래서 B 나누기 H를 하는데 이게 이제 행렬 혹은 벡터를 갖다가 요소별로 이렇게 연산하는 겁니다. B라고 하는 거에 첫 번째 요소하고 H라고 하는 거에 첫 번째 요소를 나눠서 U라고 하는 데이터의 첫 번째 요소의 값을 넣어주고 이렇게 이제 연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매트랩에서는 뭐 점 슬래시 해가지고 점 나누기 해가지고 요소 연산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한 방에 B를 H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문제는 0 어떤 값을 0으로 나눠 버리게 되면 무한대의 값이 튀어나오잖아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누기 이전에 우리 이 첫 번째 이 데이터가 H가 0이기 때문에 B도 0이기 때문에 이 H 데이터가 이제 0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요소를 갖다 0이 아닌 값으로 바꿔주고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0으로 채워주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트릭이에요, 트릭. 그 다음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H가 0에서 이 투자율이 0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왜냐면 B가 0이었으니까. 그죠? 이건 문제가 되니까 H가 제로에서의 투자율을 갖다가 그 바로 다음 데이터로 그냥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뮤의 다음 데이터에다가 한 1.05배 5% 정도 상승을 시켜서 이거는 뭐가 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1.0이 되어도 될 것 같고 어쨌거나 0은 아니니까 이러한 형태로 제가 이제 바꿔준 것이고요. 이 다음 주는 뭐냐면 pH 데이터에다가 지금 만들어진 하나의 열을 갖다 다시 추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열은 H, 두 번째 열은 B, 세 번째 열은 투자율 U, 뮤 이렇게 되겠죠. 그러한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요. 그 데이터에서 세 번째 열만 추출해낸 겁니다. 그러면 U 데이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B 데이터, H 데이터, 뮤 데이터 세 개가 다 나온 겁니다. 이거로부터 우리는 이제 보관을 하는 건데 보관은 굉장히 쉽습니다. 보관은 인터폴레이트라고 하는 걸 위해서 제가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추가했으니까 그거에 이제 인터폴레이트 1D 1차원 보관 함수를 사용해서 X 데이터, Y 데이터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그냥 보관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보관 함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보관 함수. 그 다음 이거는 H 데이터, 투자율 데이터가 보관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그죠? 근데 밑에 이제 제가 이 샵 해가지고 해놓은 이거는 코멘트인데요. 주석인데
거의 똑같이 보이는데 여기 kind 해가지고 큐빅이라고 들어간 게 보일 겁니다. 보관할 때 어떠한 메소드를 쓸 것이냐를 갖다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지정을 안 해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선형 보관을 합니다. 선형 보관 이렇게 써주게 되면 큐빅 스플라인 형태로 보관을 해줄 것 같아요. 요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런 걸 쓸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샤프로 추정만 해놓은 것이고, 보관이 됐으면 실제로 보관이 잘 됐는지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테스트 해보기 위한 H 데이터, X축이 H였으니까 H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0에서 5000까지 5만 개의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돼도 큰 상관 없을 것 같고, 5만까지 5만 개의 데이터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플롯으로 뿌려보는 건데요. 지금 추적 처리 해놨죠. 그걸 추적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뭘 우리가 뿌려주냐면 H 데이터를 기본으로 여기서 만들어준 0에서 5만까지 진행된 H 데이터를 기본으로 이게 X축이 될 것이고요. Y축은 뭐냐면 HB, 결국 HB라고 하는 거는 X축을 H로 사용해서 B를 보관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B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B 데이터를 플로팅 해주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플로팅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pH 그래프가 보이면 정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실행을 시켜 보는 겁니다. 자, 그 실행을 시키는 게 이제 example1에 들어가 있습니다. pH 이 함수를 불러서 이렇게 뭔가를 보관해 보는 이런 코드가 들어가 있죠. 이 코드를 실제로는 어디서 실행을 시키냐면 맨 아래에 있는 이 main 함수에서 example1을 실행을 시켜요. 그래서 이걸 실행을 시키면 우리 pH load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뭔가 보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예제는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첫 번째 예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지금 보는 겁니다. 실행을 시킬 때는 여기 있는 요걸 누르시면 돼요.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이러한 창이 뜹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pH 그래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관 함수를 다른 걸 쓰겠다, HB 이걸 안 쓰고 큐빅 스플라인 보관 쓰겠다 라고 하면 또 달라지겠죠. 아까랑 다른가요? 아까보다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꿀렁꿀렁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어쨌거나 어떤 보관법 쓰느냐도 해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가지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pH 커브 잘 되는 거 봤고, 여기를 갖다가 HB를 HU로 바꿔버리게 되면 X축은 H, Y축은 투자율 이렇게 해서 보여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값이 크니까 여기다가 U0로 같이 한번 나눠 볼게요. 그러면 비투자율이 될 겁니다. 어떻게 볼까요? 실행해보면 이러한 형태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니은자네요. 그죠? 그래서 보관이 잘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관은 이렇게 할 수 있다. 몇 줄 되지도 않습니다. 50줄도 안 되네요. 30줄 만에 구현을 할 수가 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 보관 함수를 사용해서 이 비선형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